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약국 체인인 이 케어 파트너스 관련해서 유플라이마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오전에 좀 전해졌고요. 자, 바이오베타가 이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지금 허가 관련되는 부분 앞두고 있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셀트리온의 제2의 성장 엔진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드리면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주말에 마감되었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는 이제 뭐 강보합권이었고요. 나스닥 쪽이 이제 1% 넘게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0% 빠지면서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 흐름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간 내에 이제 금요일 시간 내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던 에코프로, F프로 비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주도주들이 좀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형주는 좀 버티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원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에서 수급에서는 좋지 못한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이제 뭐 한 15일 정도 연속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금리의 고환율에 고유가로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의 북클로징이 이제 보통 10월 11일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일대 지속적인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기관들은 오늘 이제 뭐 연기금이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가 좀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세가 좀 많습니다.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1000억대 이상의 매수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코스피 쪽에서는 2430선까지 다시 또 밀리면서 2400선 정도의 어떤 지지 흐름이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 어떤 위치 구간에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80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2.50%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못하죠. 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넘게 많고, 코스닥 쪽에서도 7배 가까이 하락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 때 2조 대 중반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 4분기라든 내년도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그 최근에 있었는데 삼성전자 쪽의 어떤 매도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소부장 쪽으로도 뭐 대부분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도 괜찮았는데 자, 에코프로 비행 관련되는 어떤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기관들의 목표가 하향들이 계속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하락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죠. 로봇주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는 모멘텀 이슈가 좀 없으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은 강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뭐 시장이 그렇게 연동하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자, 합병 관련되는 이제 주총을 앞두고 최근에는 13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14만원대 중반까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락을 하고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들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흐름들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대부분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요.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진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틀 연속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중에서는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뭐 강보합세, 그 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 휴니드, 스페코, 빅텍 이런 쪽이 이제 개별 테마 쪽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중동 이스라엘 관련된 하마스 관련되는 전쟁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이란 개입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전면전과 더불어서 나오면서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흐름이 나오면서 이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이제 비료하고 이제 그 사료 관련되는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이 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테마성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말은 이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상으로 아침에 이제 양봉 내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14만 중반대까지 일단은 구역구역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자는 이제 뭐 5일째 지금 이제 상방으로 전환하면서 5일선과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윗단이 15만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위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은 일단 외국과 더불어서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 일단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PBM 말고도, 예, 요게 이제, 케어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희귀질환 관련 처방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약국이다. 약국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하고 이제 미국 전역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급 관련되는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 체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회사들도 상장사들도 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PBM에 이어서 이런 어떤 약국 체인 관련되는 이 부분들 여기에 이제 공급 프로그램에 유플라이마 기존에 그래서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외되고요. 유플라이마가 추가되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어파트너스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는 전문약국을 통해서 유플라이마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이 이제 제외되고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유플라이마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어 파트너스는 워싱턴 DC하고 50개 주 전역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환자 수만 한 1천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공급하게 된 배경을 봤을 때 경쟁력이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약가도 중요하고 의사나 환자진들이 처방이라든지 이런 니즈가 있는 어떤 경쟁이 있는 약물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뭐 천연고무 이런 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고농도 제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용량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그 약 처방량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좀 소화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쪽에서는 저용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성 향상에 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옵토 RX라든지 이런 공범 쪽에 이제 PBM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전문 약국 체인까지 유플라이마의 어떤 유통 채널이 한층 확대되어서 연말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40%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어떤 좋은 확보 소식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케어 파트너스 CEO 관련되는 가즈비는은 이 휴미라를 대신해서 이 유플라이마를 제공하게 돼서 기대가 크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도 일단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게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겠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뭐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에서의 어떤 신약 허가가 좀 더 이제 매출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죠. 2016년도에 이제 미국 진출을 처음 이 램시마로 이제 하고 추후에 이제 추가되어서 지금은 총 6개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판매 중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초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PBM 등재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통해서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30%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특슈마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 점유율을 좀 능가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램시마 SC는 이제 유럽에서는 2020년도에 이제 출시해서 지금 3년 정도 되어서 지금 점유율로는 한 15% 정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속적으로 지금 성장해 오고 있고요. 자, 10월 2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허가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10월 말에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형 변경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기존의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요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주사제 형태로 하는데 주사제 형태가 이제 환자 어떤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경구용으로 바꾸면 상당히 그 환자의 어떤 편의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라니 테라피틱스와 이런 이제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이제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mRA라든지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형 어떤 이제 변화 관련되는 부분들과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건데요. 자,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주총 전까지 15만 원대 넘어가는 흐름들을 뭐 시장하고 좀 별도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10월달 초에 어떤 13만 원대 부근에서 나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들이 주총까지 이어지는 흐름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